자,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의 윤현준 컨설턴트. 예.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 하루 기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2022학년도 명지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서울을 하고 싶다라는 라인 중에 강, 명, 상, 가 라인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 중에서 3등급대 또는 4등급대 초반 친구들도 지원 가능한 명지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나는 어떤 전형이 나에게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주관적 의견이 다소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게 되면요. 먼저 2021 또는 2022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네. 두 번째 명지대학교는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전형 요소별로 세부평가 활동을 명지대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예측 결과를 보면서 어찌 보면 그 예측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다 나타낸 게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입시 결과라고 하는데 저는 예측 결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2022도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2021학년도와 2022 학년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설된 전형과 폐지된 전형을 볼 수 있는데 기존 교과 성적 전형이 폐지가 되면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 아닌가요, 사실은? 뭐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이 지금 학교별로 많이 생기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이제 동참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단 고교별 추천 인원이 제한이 없어요. 또한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올해 경쟁률에서는 조금 높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생겼고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인원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잘한다는 친구들은 좀 한번 선생님 저 여기 인서울은 하고 싶어요. 이곳에 좀 추천서 적어주세요. 이럴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입니다. 광운대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예. 명지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률에 신경 써야 하는 전형으로 볼 수 있고요. 네네네. 또한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존 학생부 종합 명지 인재 전형이 있었죠. 네네. 예. 이 전형에서 두 가지 전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명지 인재 전형이 두 가지로 나눠졌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명지 인재 서류와 명지 인재 면접으로 이제 나누어진다고 보면 될 수 있고요. 네네. 자, 이렇게 구분하여 선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좀 다양한 인재들을 우리 학교도 좀 참고해서 뽑겠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사항이요. 면접형의 경우 면접이 기존에는 수능 전에 봤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부터는요. 그게 아니고 수능 이후로 볼 겁니다. 그러면은 명지대를 갈랑말랑하는 친구들, 그런 점수를 받은 6평 친구들이나 9평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명지대를 안정권으로 잡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또한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이렇게 해놓게 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수험생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네, 왜냐하면요. 이탈률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데 수능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좀 충성심 있는 맞잖아요. 맞죠. 예, 우리 진짜 이 대학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이 면접에 좀 더 집중하고 올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전형영역별 변경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지원이 있는 교과 두 전형과 학종 두 전형의 인원 변화는 큰 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색깔 표시를 해뒀죠. 예, 이 색깔 표시를 보게 되면요. 학생부 교과의 경우 작년 약 650명 모집에서 600명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네네. 종합에서는 약 760명에서 680명 정도로 인원이 감소된 부분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보시는 화면은 자영 캠퍼스에 대한 모집 인원 변경 사항입니다. 네네. 여기서 우측을 보시면요. 네. 입학 정원이 있고요. 2022 모집 인원이 있는데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는데요. 네. 올해 좀 더 두드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요. 바로 정원 외 인원 및 2021 미충원 인원
이런 또 정시 인원 네. 이런 미충원된 인원이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미달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모집 인원이 좀 더 늘어났는데요. 네네. 지금 보시는 건 자연계열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자연계열을 보시게 되면요. 예, 아래쪽에 잠깐 보시게 되면 입학 정원이랑 이공들들 모집 인원이랑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네네. 예체능이나 이런 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네. 공과대학 몇 개에서만 소수로 이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인문계열에서는 또 다르게 나옵니다. 네네네. 예. 인문 캠퍼스는요. 자연캠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인원이 더 많아진 것을 학과별로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서울캠에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캠이니까 더 나타나지 않나 생각해요. 자연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인문캠과 서울캠과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인식적인 면에서도 있고 성적적에서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명지대 서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좋은 곳에 전부 다 합격을 하는 거죠. 예, 작년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예, 이렇게 미충원 인원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리고 수능에서도 작년에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도 그런 그랬고.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좀 생각합니다. 네네. 예.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보시면 좀 더 이제 좋은 조건에서 올해는 입시를 좀 더 치를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2등급, 3등급, 4등급 학생들까지 좀 지원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인원 부분 이거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 번 더 그럼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지 이 모집 인원 변경 학과에 대해서 그냥 한 2개 정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보게 되면요, 예시로 인문에서는 경영학과를, 네. 공학에서는 아래쪽에 이제 컴퓨터공학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상세 모집 인원보다 전체적으로 제일 왼쪽 부분이 교과 전형이고요. 네. 중간 부분이 학종이고요. 네. 오른쪽 부분이 정시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경영학과의 경우 교과 전체에서 작년 기준 53명을 모집했는데요. 네. 올해 2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학종에서 작년 44명에서 네. 26명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보실 부분은 정시에서 63명에서 117명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40%로 맞추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는데 네.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뽑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좀 바꾸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 공대 컴퓨터공학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에서 총 17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6명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늘어난 전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학종에서요. 33명에서 26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정시는 같습니다. 42명. 네, 네. 예. 이는 전체적으로 교과 학종에서 미세한 인원 변화가 있는 것에 비하면 인원 네. 변동이 많은 학과이므로 지원할 때 경쟁률 또는 작년 합격 데이터 기준으로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여드린 겁니다. 요즘 이제 학력 인구의 감소인 추세에서 그렇죠. 인원을 많이 뽑겠다라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성적대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음. 네. 자, 그 다음으로 준비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지대의 경우 2021부터 계열별로 반영 교과를 적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교과를 다 봤는데요. 2021부터는 반영 교과별로 이제 계열별로 네. 반영 교과되어 있는데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네. 자연공학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네. 예체능은 국어, 영어를 보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보게 되면요. 국어 과목의 경우 1학년 1학기 과목부터 한 과목씩 꾸준히 수업을 들어서 총 이렇게 다 들었다고 네. 가정을 하겠죠. 네. 이게 이런 경우가 뭐냐면요. 총 5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요. 네네. 이 중에서 가장 석차 등급이 높은 4과목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 저랑 국어 1, 국어 2, 국어 3, 국어 4를 반영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를 보게 되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2등급을 받았다고 할 때 네. 유리한 것은 이수 단위가 높을 때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자, 결국은 이제 단위수가 높은 과목을 활용 지표를 보게 된다는 것 네.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 점수 좀 보시고요. 환산 점수로 보면요. 1등급은 100점, 네. 2등급은 99점, 네. 3등급
부터 또 줄어듭니다. 이렇게요. 아. 97.4등급 94점으로 네. 1등급, 2등급 간의 환산 점수보다 네. 2등급에서 3등급, 3등급에서 4등급의 점수차가 높은데 이는 명지대의 경우 2, 3, 4등급 학생들이 지원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만약에 99점과 97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명지대에 1점 초중반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간의 간격을 좀 둔 거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오늘 조금 전에 저희들이 할 때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등급별 편차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이 전부 2점 차이로 가는데 그렇습니다. 예, 명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그럼 명지대 네, 같은 나타냈다. 경우는 환산 점수가 조금 차이도 굉장히 크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점수 산출 활용 지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석차 등급 및 이수 단위를 본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학생들 생활기록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보면 학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이 나와 있는데 네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는 사항이요. 교과에 기록된 계열이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교과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부분에서요. 네. 내가 인문 사회 계열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네. 국영수 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회 과목, 네. 국어 과목, 영어 과목인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혹시 과학 과목이 있으면 점수에 안 넣어도 된다. 네. 예,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예, 결국은 전체 성적에서 과목별 상위 4과목의 점수만 산출해 보시면 된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어 1, 국어 2, 국어 3, 국어 4 잘한 거. 예, 그 다음에 수학 1, 수학 2, 수학 3, 수학 4. 예, 영어 1, 영어 2, 영어 2, 영어 3, 영어 4. 예, 사회 1, 사회 2, 사회 3, 사회 4. 총 16개만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2022 혹시 입시 결과랑 네. 2021 입시 결과를 보면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2022에는 전 교과를 다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2022은 정교과를 예, 반영하나요? 그래서 2021 요번에 입시 결과는 네. 예, 다른 데는 다 예,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명지대는 오히려 올라가 있습니다. 아, 이유는 2020년도랑 2021년도랑? 그렇죠. 예. 네네. 왜냐하면 전체 교과를 다 판단해서 점수를 나타냈느냐 아니면 16과목만 나타내느냐 이런 부분이 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성적이 산출되는지 또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죠. 네네. 예. 다음으로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별로 환산 점수가 나누어지고 이를 성적 산출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앞쪽 부분 있죠. 예, 보시게 되면 학생부 성적 산출식을 보면요. 여기 플러스 전까지 앞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A 학생과 B 학생으로 제가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좀 참고하실 사항은 예시이기 때문에요. A 학생 보이시죠? 네. 국어는 전부 다 3등급 받았다고 할게요. 네. 영어는 2등급, 네. 수학은 2등급, 사회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A 학생. 네. 자, B 학생 볼게요. 국어 3등급, 영어 2등급, 수학 2등급. 여기까지는 갔죠. 네. 예. B 학생은 사회를 4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토탈 단위수가 국어 같은 경우 4개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예시니까 이렇게 했어요, 어머님들. 4, 4, 4, 4. 네. 그래서 16단위를 이수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어에도 4, 4, 4, 4. 네. 수학은 그냥 가상으로 5, 5, 5, 5 계산했고요. 네. 사회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4개씩 다 계산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이 A 학생은 이수 단위가 토탈 67개요. 67 이수 단위요. 네. B 학생 같은 경우는 70 이수 단위예요. 네. 예,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예, 어떻게 나오느냐? A 학생의 경우에는요 98.074가 나오고요. 네. B 학생 같은 경우는요 97.714가 나와요. 네. 예, 자 여기서 보실 부분은요 사회 과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 학생, B 학생이. 자, 이 차이 때문에 자 A 학생은 사회를 3등급 맞았다고 하고 이수 단위 4개를 넣은 것들은 15 네. 단위 이수 단위를 넣었고요. B 학생은 4등급인데 이렇게 받았단 모양이에요. 2, 2, 3, 3. 네. 이 이수 단위에 사회 과목을 넣어서 10단위가 나왔어요.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한 식인데 차이는 0.36이 납니다. 당연히 뭐 A 학생이 앞쪽만 보면 합격하겠죠. 네. 예, 그럼 이렇게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요? 예, 자 A 학생의 경우는 총 67단위 이수했다고 했잖아요. 네. 예,
평균 등급은 쉽게 말하면 한 2등급 중반으로 되겠네. 예, 그리고 B 학생의 경우는요 70단위 이수하고요 평균 등급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약 2등급 후반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97점이라는 게 여기 3등급이니까 네네. 98점이라는 게 2.5등급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계산을 가상으로 했습니다. 네. 이거 계산하는데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네네. 또 두 번째 아니 그냥 등급별로 좀 바꿨다가 세 번째 단위수 좀 바꿨다가 이거 가지고 오늘 한 2시간 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해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예. 조금 뭐 수치가 조금 혹시 틀렸다 해도 미세한 차이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성적 산출 방법에서 제가 앞쪽만 보라고 했잖아요. 네. 앞쪽만 보시면 될 부분이 아니에요. 뒤에도 명지대에서 정말 잘 만들어냈어요. 가산점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눈여겨볼 사항을 일단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예. 자 여기 가산점 부분을 왜 잘 보아야 되냐면요. 첫 번째 내가 선택한 진로 선택 과목이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에 포함이 되는 과목이라면 이수 단위에 전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생투, 화투를 했지만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아니죠. 이수 단위가? 생투는 포함이 안 되죠. 내가 그래요? 인문사회 계열로 가려면요. 이과학이면 이과면 포함이 돼요. 진로 선택 예, 과목이라도 무라생지 투 과목을 다 들었다 하면 다 포함이 돼요. 성적 필요 없어요. 이수 단위만 들어가요. 그러면 신기하다.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에 가산점이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 선택 과목이 중요한 거기도 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생각보다 명지대 같은 경우는 본교가 용인이잖아요. 네. 경기도. 네. 네. 그리고 서울 캠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명지대 인서울 하고 싶다. 아, 그래서 교차 지원에 대한 네. 상담을 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차 지원 시 어떻게 될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자, 도표 잘 보이시죠? 네. 예, 조금 쉽게 말하면요, 한국사를 예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표님도 알고 계시듯이 한국사의 경우 과목명은 한국사이지만요, 학교에 따라서 교과 구분에서 사회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요, 반면에 공통교과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은 내가 인문사회 계열에 지원하자고 한다면 교과에서 사회로 구분되어진 과목의 경우 3단위의 단위수가 가산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한국사 2단위는 공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래 가산점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학교의 경우 졸업까지 총 이수 단위가 204단위예요. 네. 근데 계열별로 이수 단위의 경우요,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105단위 평균으로 볼 수 있고요. 낮은 학교 같은 경우 100단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맞는 계열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105단위와 100단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0.25 차이가 나요.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만약 내가 교차 지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10에서 15단위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 그냥 10단위 차이가 난다는 가정으로 보시게 되면 0.5점 가산점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일반고에서 만약 교차 지원을 한다고 하면 가산점 대한 부분보다 앞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과목의 점수가 좀 더 중요해요. 자, 결국은 성적 산출에서 지금 가산점 부분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교차 지원을 한다고 하면 앞에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요. 네. 예,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교차 지원을 한다라고 네. 예측을 했을 경우 문과에서 이과로 지원할 때는요. 평균 학급 등급이 약 0.2등급 상향하시고요. 본인이 가진 등급에서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제시된 평균 학급 등급에서 0.2 정도 상향해서 지원하시고요. 그러면 네. 안정권이고요. 이과에서 문과로 지원 시 평균 학급 등급이 약 0.3 정도. 왜냐하면 문과가 보통 보면 등급이 조금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0.3등급 정도 상향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안정권에 좀 들어가신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그럼 왜 명지대의 경우 교차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느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인서울, 서울컴에 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학생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벌써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후반부 분석으로 가고 있네요. 네. 예,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요소별 세부 평가 안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에서 제시를 냈는데요. 평가 요소는 총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거기에 대한 평가 항목을요. 인성에서는 2가지, 전공적 합성에서도 2가지, 발전 가능성에서도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어떤 게 보이세요, 대표님?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요? 예. 자, 보시게 되면요. 검정색 점이 네. 이제 연관성이 가장 높은 거고요. 네. 동그라미 2개가 보통이고요. 동그라미 1개가 낮음이에요. 네. 보시게 되면 저는 일단은 행특의 중요성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전공적 합성을만 본다고 하면은 네. 교과 공부를 얼마나 잘했고, 네. 그다음 그게 이제 학업 역량을 문장화로 어떻게 세특이 잘 써져 있는가. 근데 여기 잘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다 중요하긴 하지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도 중요하겠고 교과랑 세특 이렇게 중요한 것 같고 수상 경력도 우리가 이제 하나당 1개씩만 들어가잖아요. 학기당 네. 1개씩. 네. 이런 부분들에서 전공적 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어필할 수도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네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되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행특이에요. 2학년 선생님한테 2학년 선생님 영상 보시고 있으면은 잘 좀 써주세요. 네, 1학년 선생님은요. 1학년 선생님도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 세특, 네. 교과, 독서 활동 정도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다면 명지대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생활교육부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네. 각 부분에 내가 어떤 역량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이런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음 중에서 내가 어디를 지원해야지만 조금 더 유리한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요. 보시게 되면 기존 명지 인재 전형에서 명지 인재 면접 전형과 네. 명지 인재 서류 전형으로 나누어졌는데 네. 합격 예측 성적으로만 본다면 명지 인재 서류 전형이 면접 전형보다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은 돼요. 그 이유가 있나요? 네, 당연하죠. 예, 학생부 종합에서 면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학업 역량적인 부분이 조금 서류 부분보다 좀 약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근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눠준 부분이 네. 예, 명지대에서도 좀 다양한 인재를 좀 뽑겠다 이런 의미가 좀 더 들어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한번 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명지 인재 서류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을 30%를 보지만 네. 명지 인재 면접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을 20%로 본다는 것,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전체적으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 생활 기록부를 한번 보라고요. 네, 결국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명지 인재 서류의 경우 네. 전공적 합성, 학업 역량이 동시에 가장 높고요. 네. 그다음 발전 가능성인 그다음 인성으로 명지 인재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요. 전공적 합성 다음에 바로 발전 가능성, 네. 다음에 학업 역량, 네. 다음에 인성순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더 편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2가지가 있잖아요. 네. 명지 인재 면접과 네. 명지 인재 서류가 있는데 네. 면접으로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학업은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면접에서 내가 이 학과에 들어와서 어떻게 발전할 거야 라는 부분들을 잘 어필해 준다면 그렇죠, 그렇죠. 합격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고 네. 이제 명지 인재 서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네. 그런 친구들이 진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합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이런 부분도 또 있죠. 3학년 때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이 좀 더 많아지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또 3학년 성적이 조금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마음적으로 불안한 부분도 있었고 네. 요번에 학교별로 보게 되면요. 예,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좀 더 어려운 학교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 난이도도 좀 많이 실패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자, 이랬을 때 내가 교과 성적이 좀 떨어졌다. 하지만 전공적 합성은 좀 잘 맞춰져 있다. 이런 학생들이라면 명지인재 면접 전용으로 지원해 보는 것도 좀 괜찮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예, 우리 아이가 어디에 지원할지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되겠죠. 네. 예. 자, 면접의 경우에도 평가 요소를 평가 내용을 보시고 대학 자료실에 가시면요. 예, 면접 자료를 잘 다운받을 수 제시를 있어요. 있어요. 예. 이걸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접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더 예,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요. 이게 메인이죠. 그렇죠. 예. 네. 2021 입시 결과와 함께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예, 네.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예, 올해 예측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전체적으로 경쟁률은 조금 상승할 것으로 보여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모집 인원과 다르게 예, 약간
추가 인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특히 인문 같은 경우에도요. 네. 그래서 이럴 때 경쟁률은 조금 상승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 이유도 있겠고 뭐 인원의 증가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지 않는 명지대 이런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명지대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전부 다 이제 단점이 없는 친구들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몇 과목만이라도 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이제 점수대가 이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교과 성적 데이터만 가지고 내가 16개 계산했을 때 네네. 예측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저희도 그때 방송을 찍은 게 기억이 나는데 네. 2020학년도보다는 2021학년도가 네. 이제 성적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했었고 네. 지금 어머님들이 보시고 있는 이 최종 등록자입니다. 네. 평균 등록자 학생부 내신 평균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내 과목에 반영한 과목의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분석했을 경우는 작년에 데이터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편하다 좀. 야, 편하니까 한번 지원해 보자. 이래서 이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한 강명상가 라인에 이제 아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상향을 위해 지금 현재 좀 많이 상담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인서울에 대한 갈망.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예. 왜냐면 그리고 2월 인원 대비 다양한 폭의 영향을 가진 학생들이 진짜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근데 또 그만큼 이제 빠져나가는 충원율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게 네네. 뭐냐면 일단은 명지대를 안정권으로 쓰는 친구들이 사실 이 6개 중에서 한 5번째, 6번째를 쓰고 그렇죠. 위에서 붙어버리고 충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네. 네. 그래서 또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차례대로 교과 2개와 학생부 종합 전형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네. 예, 당연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개의 결과는 내년에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명지 인재 전형이 하나밖에 안 보이니까. 예,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요.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인문에 대한 지금 이제 합격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예. 자, 인문의 경우에는요. 올해 예측 등급으로 딱 보시게 되면요. 교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2.1에서 2.8 정도 가지고 네.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 네. 그러면 좀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학과마다 예. 다르겠지만. 예. 다른데 여기서 안정권이 뭐냐? 합격 안정권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차 컷 합격. 예, 1차 컷 통과 가능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면접의 경우에는요. 2.6에서 3.0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종 한번 볼게요. 자, 학종을 보게 되면요. 올해는 2개 전형으로 다시 구분되지만 사실 1차 컷에서 교과처럼 폭넓은 영역대의 격차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그리고 생기부 토대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전문성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잖아요. 앞부분에서요. 이걸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데 말로 내가 좀 더 잘 풀어낼 수 있다. 내가 한 부분은. 네네. 그럼 면접형 또는 아니면 글로 잘 풀어낼 수 있다. 명지, 인재, 서류 전형은 자기소개서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서류용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보라는 거죠. 조금 전에는 그냥 성적에 대한 부분 또는 4대 요소, 예, 명지대학교는 3대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봤다면 이번에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성적 폭이 그렇게 넓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 그냥 말로 잘할 수 있어. 내가 한 거니까 잘 풀어낼 수 있어. 그럼 면접 아니야. 난 정말 글로서 완벽하게 잘할 수 있어. 예, 그러면 서류형 한번 넣어보라는 거죠. 근데 명지 인재 서류 말고 네. 이제 명지 인재 면접 전형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명지 인재 면접 전형의 경우 제가 이제 하는 바로는 명지 인재 전형보다 등급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네. 사실은 왜냐면은 일단은 학생부 교과 성적 전형과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최종 등록자 학생부 평균 내신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0.4점 정도 네. 뭐 많게는
0.5점 정도까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명지 인재 전형과 명지 인재 면접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류가 자신이 있다라고 한 친구들은 명지 인재 전형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성적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명지 인재 서류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3.6, 3.86 이런 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것이며, 근데 이건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이니까 제가 예상하기에는 4등급 때 친구들도 이번 연도에 학생부 종합 명지 인재 서류 말고 면접형에도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상합니다. 예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 3, 4등급 학생이 볼만한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건 1차 안정 평균 등급이라는 것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하지만 교과처럼 심한 갭은 나지 않을 거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종합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나눠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연도 한번 봐야 되겠죠. 네네. 예, 자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과의 경우에는요 2.3에서 3.0으로 봐주시고요. 교과 면접의 경우에는 2.8에서 3.3까지. 자, 학종에서는 3.0에서 3.9까지 폭넓게 한번 지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요. 1차 컷 예상 안정평균 등급이지 결코 이 정도로 100% 합격한다, 안정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주관적인 분석이 들어가 있고요.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생활기록부 내용이라든지 내신 등급, 학생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전략을 세우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명지대학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어떤 전형이 나에게 맞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안정적인 대학 라인을 찾는데 꼭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윤현준 컨설턴트 이우승 대표입니다. 잠시 후에 1대1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 합격이 어렵다고? 과연 그럴까? 너도 할 수 있어. 수시 어렵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있잖아.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많은 학부모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2학년도 빅토리 입시랩 수시 결과 컨설팅 모집을 시작하겠습니다.